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늘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은 뭘까요? 여름의 초입이잖아요. 네. 살짝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그럼요. 같아요. 사실은 봄부터 해야 되는데 사람이 또 닥치면 하게 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옷을 좀 얇게 입는다 하면 또 맞아요. 긴장하게 되거든요. 네. 다이어트는 뭐 24시간에 12개월 내내 얘기하기는 네. 하지만 진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이때쯤이에요. 네, 내일부터 하는 게 다이어트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네. 이게 굉장히 노출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어느 정도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특히 우린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쵸? 예, 이 경향성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하고요. 무의식적으로도 이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미 저체중인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뚱뚱하다고 하고 살은 가려져 있다는 말씀하시고. 맞아. 살 가려져 있다고. 아니 보이는 데만 그런 거예요. 네. 쪘어요. 이러죠. 예. 예, 굉장히 마른 몸에 대한 강박을 가진다는 뜻인데요. 네. 나는 뚱뚱하다, 더 말라야 한다라는 이 강박적인 죄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죄의식. 네, 그 때문에 문제가 되는 마음의 병들이 있는 것이 이 심리학적인 시선인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 식이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식이장애. 이게 그냥 듣기에는 그냥 뭐 너무 또 저 같은 경우 식탐이 자꾸 생기니까 좀 한편으로는 부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마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 뚱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20세기 이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영양의 과소비가 일어나면서 고도 비만이 사실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영양분의 섭취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날씬함의 표준은 아주 깡마른 체형으로 역주행을 한 게 현재입니다. 그게 왜 역주행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났고요. 살이 찐 사람은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매력이 없어졌고 사회적으로도 자기 절제력이 없는 통념이 형성이 돼버렸죠. 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 지나친 다이어트의 한 극단에서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해서 거식증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네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거식증 들어봤죠. 세계적으로도 뭐 심각하죠. 네, 네. 그런 얘기 꽤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는 일반인들의 문제이고 거식증은 극소수 사람의 정신질환일 뿐만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거식증은요, 안타깝게도 10대 전후에 시작해서 20대에 가장 많이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좀 몸에 예민할 때니까 그죠? 네. 예. 인구의 무려 4%까지 이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4%면 진짜 많은데요? 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0배 정도 많다고 해요. 병명에는 식욕부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식욕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식욕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다. 네. 이 그 거식증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음식을 거부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네. 이 거식증은요, 날씬해지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토를 하거나 심한 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설사약이나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네. 그 결과 체중이 적정 체중 대비 15% 이상 감소하게 되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30% 이상까지도 체중이 감소돼 버리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은 위험한 그런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고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인데요. 네네. 이 거식증 환자들은 체중의 증가나 비만에 대해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신체상으로 인해서 체중 미달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체중을 감소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체중 감량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네. 거식증의 경우엔 인간 대뇌에서 식욕, 체온 그리고 다양한 신경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인 시상하부에 이상이 발병되는 원인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경향도 있다고 하거든요. 거식증도 유전적 경향이 있어요? 네. 그 외에도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날씬함과 운동, 젊은 어떤 모습을 강조하는 바람에 거식증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고요. 네.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어떤 놀림이나 괴롭힘의 기억도 거식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낮은 자존감을 가지거나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거식증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모델이나 발레리나 그리고 운동선수와 같이 체중과 관련된 직업적 경쟁이 심한 경우에 거식증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심리학적으로는요.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적, 사회적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음식을 피하게 되는 그런 원인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거식증 환자들의 가족 중에서는요.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알코올 의존이 있거나 식이장애 발병률이 높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우리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하는 계절이 온 만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거식증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한번 해볼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음악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또 이어갈게요. 네,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은 섭식 장애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마음과 연관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거식증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노래 전에 입맛이 없거나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거 요런 건가요? 이거랑 좀 다르죠? 네, 그거와는 좀 다른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식증 환자들은 비만에 대해서 병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되거든요. 네. 몸이 마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초기에는 체중에 대한 적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차츰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에 대한 희열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그렇게 기쁨을 느끼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을 해서 살을 빼기 시작한다는 것에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느끼고
즐기고 싶은 건가 보다. 네,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아. 거겠죠. 예. 식사를 계속 줄여가면서 체중의 상당 부분이 빠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식사를 너무 안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돼서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중단되고 급기야 몸이 위험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게 된다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거식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음식에 대한 생각에 심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대개 음식을 극도로 절제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네. 식욕이라는 건 오랫동안 참기 어렵거든요.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먹고 토하는 식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먹고 다시 토하는 거. 네. 신경성 식욕 부진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더 이상 음식 절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성 폭식증으로 변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해요. 거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심각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어날까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마른 몸매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은 자신에게는 예뻐졌다는 어떤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신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변화가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는 변비와 복통 올 수 있고요. 어지럼증이나 전신에 부종이 올 수도 있고 네. 마르고 건조한 피부는 물론이고 생리가 불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불임도 오게 되고요. 골밀도 감소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네. 가임기의 여성은 불임까지도 올 수 있고 심각한 거식증으로 인해서 저체중이 된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위험하다, 그렇죠? 네, 실제로 모델과 같이 마른 몸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갖기 쉬운 여성들 중에는 거식증을 앓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니까요. 네. 나는 그냥 밥을 적게 먹어야지의 생각 이상으로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 참는 방법을 찾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건 네.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먹고 나서 그 제식 때문에 자꾸 토하고 싶다 이러면은 조금 그 위험한 거다, 그렇죠? 네, 조심해야 굉장히 되겠네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식증이 진짜 생명을 위험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요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또 서시장의 거식증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퀴즈 한번 나갈까요? 퀴즈 나갑니다. 균형 잡힌 체중과 체형,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식사 조절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다이어트, 2번 다이너마이트. 보기가 없이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이거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원래는 이거였구나. 네. 다시금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균형 잡힌 체중과 체형,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식사를 조절하는 것. 원래 이런 뜻이랍니다. 자, 보기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네, 1번 다이어트, 2번 다이너마이트. 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기다릴게요. 4부로 가요. 닮은 듯한 모습으로 내게 네가 오던 날
매주 토요일 마음 라디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챙겨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섭식장애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먼저 정답 균형 잡힌 체중과 체형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식사를 조절하는 거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은 1번 다이어트입니다. 네, 다이어트입니다. 식사를 조절하는 거. 우리는 그냥 살을 빼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좀 신선해지네요. 갑자기 그 정의를 다시 들으니까 신선해지면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자, 거식증 얘기하면 빼놓지 않고 또 폭식증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항상 이렇게 거식증과 폭식증이 같이 얘기가 나오던데 왜 그런 거예요? 보통 그 구토를 하게 되는 거식증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폭식하고 그렇게 돼서 폭식증이 오는 게 아니냐, 요요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먹고 싶은 욕구는 생리적인 허기감뿐 아니라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막 단계 땡기거나 뭐 이런 거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폭식증은 거식증과 더불어 음식 섭취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이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어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식증도 같이. 네. 너무 참으니까 또 많이 맞아요. 먹고 싶어지고. 예.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식증을 거쳐서 폭식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폭식증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음식을 폭식하면서 먹고 싶은 욕구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먹고 난 후에는 체중을 줄이려는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씹지도 않은 채 음식을 삼켜버리거나 주변 사람들 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이 있네요. 네, 그냥 많이 먹는 건 그냥 대식인 것 같아요. 폭식증은 아무래도 좀 병적인 증세가 있군요. 네. 되게 이런 이상 행동이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씩 3개월 넘어가면 폭식증이란 병증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폭식증은 폭식 후에 바로 후회를 한다고 해요. 따라서 맞아요. 먹은 음식을 억지로 토해내거나 변비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물을 먹으려고 하고 네. 아니면 지나치게 운동에 집착을 하거나 네. 엄청난 소화제 같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하죠. 남들보다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식증과 같잖아요. 이 다이어트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폭식증 환자들은 반복적인 폭식 증상에도 불구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는 지나치게 마르거나 또한 약간 비만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어떤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마른 것도 폭식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우리 스트레스가 심할 때 많이 먹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경우도 폭식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좀 심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이 많았거나 네. 혹은 좀 기분이 나쁜 하루가 지나면 저녁 식사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평소보다 쇼핑을 좀 많이 하게 된다고 하고요. 돈을 좀 쓰게 되죠. 네. 잠을 굉장히 많이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 어떤 분은 과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지를 못할 때 문제가 되는구나. 네. 음식을 많이 먹게 될 때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폭식증으로 발전을 해서 통제가 어려운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고 식탐이 많다고 해서 폭식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폭식증은 일정 시간 동안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확연히 많은 약을 먹게 됩니다.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느끼는 어떤 두뇌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음식 섭취에 대한 통제 능력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먹는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해요. 늘어난 체중을 보상하려고 구토를 유발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또 다른 날은 엄청나게 굶고 그래서 다시 폭식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폭식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간헐적 단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근데 한 끼를 먹는다고 하니까 한 끼 먹을 때 너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지금 한 끼는 폭식증처럼 먹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이제 통제가 그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통제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먹는 얘기지만 그래도 좀 심각한 이 먹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시에서 유일히 적응 못한 낭만일 거야. 플라스틱 하나 없는 우린 들어갈 수 없는 곳. 어기고 싶어 멈추고 싶어 하는 사람들 두성이 자주 보러 올게. 꼭은 아니지만 지켜보려 할게. 지키지 않았지만 더 놀라울게. 간신히 눈물 나는 너를 보러 또 올게. 따라오듯 하다 멈추는 고양이. 네, 토요일 마음 라디오. 오늘은 거식증, 폭식증, 서식장애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요렇게 뭐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는 어때요? 치료가 좀 괜찮은가요? 어려운가요? 회복률 60% 선입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예. 다만 치료의 진행이 좀 느린 편이고요. 복합적인 병리와도 맞서야 하는 케이스가 다양해서 굉장히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일찍 발견해서 관심을 갖고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네. 섭식장애 치료는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요. 네. 심하면 입원 치료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괜찮다면 약물 치료 정도로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저는 이 청소년인 경우는 가족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네. 부모님이 자녀의 회복을 격려하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족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족 치료가 좀 필요한데요. 체중이나 체형, 음식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네. 무엇보다 섭식장애는 정신질환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정신병원 가는 거 이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심각한 정신적인 어떤 신체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고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 섭식장애가 의심이 되면 무엇보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셔서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시고요.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먹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병적인 걸로 가고 있나 아닌가에 대해서 많이 놓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놓칩니다. 예,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 세밀히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또 정신장애와 좀 다를 것 같아요. 식이장애는. 생각을 해보면 먹는 행위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안 먹으면 죽는 거고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거잖아요. 더 위험할 수도 있구나. 예,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관심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관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진짜 위험하네요. 예, 다양한 합병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식증은 저체중으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돼서 위험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토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극도의 어떤 전신 쇠약과 탈수, 전해질 장애 같은 걸 겪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거든요. 네. 기아로 인한 신체적인 증상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정도가 되면 환자의 뇌에도 영양 부족이 심각하게 생깁니다. 때문에 기분이나 행동이나 어떤 식욕 조절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동시에 저체중과 체형에 대한 어떤 인식의 왜곡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해나 자살 시도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조금 일찍 발견을 해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가족과 보호자의 역할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해요. 듣다 보니까 진짜 심각하다. 네. 그리고 정말 빨리 발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네. 예방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신체에 문제가 올 수 있는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병 원인이 언제나 그렇듯 좀 다양하거든요. 외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유전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유전적인 소인을 바꾸거나 외모에 집착하는 왜곡된 사회적인 가치를 단번에 바꾸는 건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럼요. 예. 하지만 미디어나 광고에서 다이어트에 관해 무차별적으로 주입하는 어떤 그런 자극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존감도 키워져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있어야 하고 네. 무엇보다 나의 신체나 나의 체질에 대해서 좀 좋아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거식하고 왜 폭식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내가 굶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다라는 생각과 상상을 자꾸 하니까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는 나대로 지금의 모습이 괜찮다라는 어떤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의 가치가 내 체형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의 가치는 다른 면에서 굉장히 많이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아무래도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또 그 자존감을 일으켜 주는지도 중요하겠네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오프닝 할 때 그 다른 나라의 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 실험을 했대요. 어릴 때 잔소리 너 뚱뚱해 그만 먹어가 평생 그 트라우마처럼 네. 영향을 미치는 어른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 뚱뚱해 하거나 혹은 그런 마음들에 대한 상처는 우리 뇌에 새겨져서 나중에는 굉장히 예쁜 모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네. 왜곡하고 있을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굉장히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네요. 예. 조금 반성할게요. 너무 먹을 때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건강하게 건강하게 크면 된다 이렇게 그게 해줘야 될 최고죠. 거예요. 네. 자,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한 이야기 끝으로 들을게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좋아요. 이 거식증에 관한 교양 서적입니다. 네. 아몬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헤들리 트리먼이라는 저자의 네. 먹지 못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진짜 거식증에 대한 얘기들인가 봐요. 네. 먹지 못하는 여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아이가 혹은 내 아이가 이런 어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좀 걱정이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저자가 거식증의 당사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저널리스트라서 글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네. 작가가 두 가지의 정체성을 오가면서 서술을 해뒀습니다.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던 청소년 여자아이의 관점과 세심하고 꼼꼼한 저널리스트의 시각이 교차되게끔 집필되어 있어서 이거 재밌겠다. 네, 한 권의 책으로 두 작가의 글을 읽는 기분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이 소재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시작을 저도 했는데 아주 술술 읽히고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단숨에 읽었던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책에 나오는 인상적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네. 거식증은 모든 정신질환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의사들은 아직도 어떤 환자가 회복하고 어떤 환자가 회복하지 못할지를 예측하지 못한다. 나의 주치의는 어머니에게 혹시 모를 나의 죽음에 대해 대비하라고 말했다. 나는 죽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나를 에워싼 잿빛 안개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나 역시 이해하지 못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자, 먹지 못하는 여자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책으로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음에 남는 얘기였고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토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일요일 더 즐겁게 만나요. Live Your Life 미카의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You got the whole world in your pocket, but you just don't know. Everybody's smiling at you
everywhere you go. It's like you've got that secret that everybody else wants to know.